금나가라 뚝딱, 은나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는 옛 이야기에서 꿈꾸던 걸 만들어내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의 도깨비 방망이, 원자력입니다. 저희 도깨비 두 마리 도비 두 팀, 한국에서의 마법 같은 원자력 발전을 중지해야 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저희 팀은 일단 원자력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이란 핵분열 전후에 발생한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근거해 방사성 원소를 인위적으로 원자의 분열을 시킴으로써 이용 가능한 에너지로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자력이 사용이 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국민 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1958년 2월 원자력법을 공포하고 1978년 원자력 발전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이 문제로서 대두된 배경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려와 다르게 원자력은 경제적이면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다 원자력의 경제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은 연료로 큰 생산성을 갖고 연료의 가격 변동이 적습니다.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를 1년간 운영하려면 석유는 150만 톤이 들지만 농축 우라늄은 28톤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석유 화력 등의 발전은 발전 원가에서 차지하는 연비가 약 60%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연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발전 원가도 따라 비싸질 수 있습니다. 허나 원자력 발전은 연비가 약 2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원가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둘째, 세계 6위 수준의 원자력 기술은 기계, 금속, 전기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핵의학 같은 관련 사업에 기여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1970년대만 해도 농촌에 불과했던 울진이 현재 많이 발전하게 된 것은 원자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안전성,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와 관리상 안전합니다. 우리나라가 택한 가압경수로 방식은 방사능의 누출을 막는 데 효과적이고 핵연료가 녹는 긴급 사태라 해도 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전 외부에 5단계에 걸친 방어벽도 비행기 격추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게다가 과실이 생기더라도 그 진행을 막는 인터로크 시스템, 기계가 고장 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페일세이프 시스템, 국내 자체 개발, 운영하는 원전의 핵심 역할, 두뇌 역할을 하는 MMIS는 그 안전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IEA가 조사한 2008년 말 원자력 안전 이용률을 보면 한국은 93.4%로 선진국인 프랑스 76.1%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리에 있어서도 세심합니다. 킨스는 원전 운영에 안전 변수를 담당하는 안전 정보망, 기상 정보를 담당하는 자동 기상 정보망, 방사성 자료 파악을 담당하는 환경 방사성 감시망으로 구성된 애톰케어라 불리는 원자력 재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정부와 홈페이지에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이 안정적입니다. 우라늄은 국내 매장량이 적어 수입 의존 중인데 주요 수입국이 캐나다, 호주 등 정세가 안정된 나라에서 가격 변동이 심한 석유보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셋째, 환경이 안전적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 발전에 비해 환경 오염 물질을 매우 적게 배출하는 비화석 에너지로서 청정 에너지로서 이용될 가치가 큽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중지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에서 찬성측을 맡게 된 리바이어던 팀의 김시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먼저 원자력 발전, 앞선 측에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 원자력 발전은 앞선 측의 정의에 따르면 분열에 따른 원자력 발전으로 국한이 되어 있고요. 이번 토론에서는 이러한 원자력 발전, 핵 분열 발전에서는 엄청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원자력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이든지 아니면 점진적이든지 간에 어쨌건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바로 폐기물 처리의 문제인데요. 저준위부터 고준위 폐기물까지 원자력 발전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폐기물입니다. 원자력 발전 자체가 매우 불안한 방사성 원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이후에도 나오는 이러한 폐기물들은 엄청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4월 17일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이면 현재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고준위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저장 공간도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체 에너지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상대 측 토론자들께서는 석유 에너지, 현재 많이 쓰이는 석유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비교해가면서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과 그 안전성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토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은 절대 현재 쓰이고 있는 석유 에너지나 아니면 일반적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지구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태양열, 그리고 수력, 조력에서부터 얻어들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친환경적인, 그리고 조금만 더 개발한다면 효율성까지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만 조력발전소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요. 이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완공된다면 수력을 이용해서 1000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진 원전 1기보다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더 개발을 시킨다면 훨씬 더 많은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음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인간 생명의 가치가 위협된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우리 지구상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물론 원자력 발전이 여태까지 인간이 발견한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발전 방식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 생명의 가치, 그 절대적인 존엄성과 가치는 그 어떤 발전 방식, 그 어떤 효율성, 그 어떤 경제적인 관념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정말 참혹합니다. 몇백 년 후까지도 기형아와 기형 동물이 나오며, 또한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피폭뿐만 아니라 오염물로 인한 피폭까지도 아주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피해들이 천재지변이나 그런 일들에 의해서도 물론 일어나겠지만, 인간의 조그만 실수, 또 기계의 자그마한 오류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 측에서도 여러 가지 보호막이라든지 오중 보호막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한 방사성 원소를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잠재적인 에너지가 큰 만큼 폭발이나 아니면 누출이 일어났을 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서 나왔던 폭발력은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폭발력의 400배라는 걸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의 매우 치명적인 단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중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과학이 입증한 것이며 지질 구조는 애초부터 까다롭게 선정된다는 점에서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더 이상 파묻을 데가 없다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에 지금 새로운 또 입지를 찾고 있습니다. 입지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입지를 찾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비용 또한 많이 든다는 것이죠. 경제적 비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발전소이고 그것을 사는 것이 한수원입니다. 한수원, 만약에 원자력이 핵폐기물의 이유 때문에 경제적이지 않다면은 이익 사업을 해야 되는 한수원이 이를 과연 이윤적으로 보고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수치적인 자료를 봤을 때 구체적인 자료는 그들이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분명 이윤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역 주민에 대한 합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물론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 집중하고 싶은 파트는 그런 경제적인 희생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생명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돈으로 환산돼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의 원전 사고로 인해서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그들을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라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삶의 질과 생명 중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생명, 기본적인 생명의
조능성이 보장되어야지 그 후에 경제적 희생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970년대 저희는 정말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서 문명사회의 삶을 충족시켜주는 전기가 정말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었기 때문에 문명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토론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 목숨이 걸릴 수 있는 가난이란 것을 극복시켜준 전기는 삶의 질이 생명을 보호시켜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삶의 질이 여류에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충분한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서 삶의 질이 이미 충분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많은 의료적인 서비스 또한 발전돼 왔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적인 아동들의 사망률이나 이런 것도 매우 극단적으로 낮아졌고요.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춰진 상태 그리고 충분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수준은 적어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태양력, 수력, 조력을 드셨는데 수력과 조력은 바다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지 않고 태양력이라는 것은 그 발전량이 매우 미미하고 아파트 같은 곳에는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실용성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제 반대 측 도비드 팀의 강태준입니다. 저희 팀은 원자력 발전소 중지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저희 팀은 지금 이 장소를 비춰주는 이 빛을 전기가 아닌 불을 이용하여 방안을 밝히던 옛 조상이 봤다면 원하던 것을 만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원전이라고 볼 것이고 도깨비 빛을 이 방안을 빛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도깨비 두 마리라는 팀명을 지었습니다.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환의 에너지로서 핵 분열과 핵 융합을 사용한 것이며 원자력 발전은 핵 분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논란이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체르노빌 사건 그리고 얼마 전 발생한 후쿠시마 사건의 피해성에 대해 의문을 다시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일본과 우리나라의 구조적 설계입니다. 일본은 제어봉이 아래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어봉이 위에 있습니다. 이 제어봉 하나쯤이야 라고 하시지만 이 제어봉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팀은 인터넷 자료로 이 논제에 대해 거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전에 위치한 국내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 이외의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 대책실을 간절한 부탁을 통해 견학하였으며 방제 차량 등을 보고 연구원과 전문가를 직접 만나 강한 의지로 안정성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여 여러 자료들을 얻었습니다. 그중 이 안전 관련 책 자료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도 읽을 수 있는 이런 만화책들과 심심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잡지 그리고 더욱 전문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전문적인 책들로 통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안정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문 결과 우리나라 원전은 내진 설계, 쓰나미 방벽에 있어 과학적으로 모두 안전하다는 주장이 더욱 체계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킨스라는 안전규제기관 아톰케어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뛰어나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기술 이전을 부탁할 정도였고 개발도상국의 원전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전력 생산량의 36%를 담당하는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주장하는 이유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1g으로 석유 9드럼 혹은 석탄 3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가 중 연료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발전 원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입니다. 현재 고유가 시대에 유가 부담이 적은 미국 국민들조차도 부담을 느끼고 절약하는 추세입니다. 소량의 연료만으로도 효율적 발전이 가능한 연료인 우라늄은 에너지 비축 효과 또한 탁월합니다. 우라늄은 향후 과학기술이 개발되면 우라늄 자원의 고갈 문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셋째,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환경성입니다. 가동 중에 유해물질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온실효과나 상성비를 생각한다면 지구 환경 보존 측면에 있어서 효과적이기에 원자력 발전은 그야말로 청정에너지란 것입니다. 넷째,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 도움입니다. 값싼 전기를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서민층과 빈민층의 격차 해소를 도우며 또한 온배수를 이용한 효율적 가두리 양식, 사업과 진주조개 양식이 성공을 거두며 지역 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 수요가 2.5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세계 원전 설비가 3.8배 확대되어야 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건설 중지로 인한 공급 문제는 국가적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기술상 특성 최첨단 기술이 종합되어야 하는 기술 집합형 발전 방식이므로 과학산업 발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이 발전이 가지는 경제성, 에너지 안보, 환경성,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코 경제 이익에만 치우치지 않은 원자력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중지해야 된다에 찬성을 맡게 된 두 번째 토론자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원자력 에너지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조력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원자력은 절대 도깨비 방망이, 모든 것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핵 분열입니다. 그리고 이 핵 분열을 늦출 수는 있지만 또 그 주기를 낮출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핵 분열을 막지는 못합니다. 원래 핵 분열이라는 것 자체가 우라늄 235와 238을 섞은 것을 중성자와 충돌을 시켜서 만드는 것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어봉, 도쿄 히로시마와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제어봉이라는 개념을 두고 얘기를 한다면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제어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봉은 중성자를 흡수할 뿐이지 절대 핵 분열을 막지는 못합니다. 히로시마에서 결국 원인이 되었던 건 밀폐 용기가 문제가 있어서지 제어봉은 제대로 작동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어봉이라는 것은 결국 중성자를 흡수하는 것이지 또 그것에 핵 분열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떠한 제어봉이라도 우라늄의 활동을 바로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대 측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드시면서 원자력 에너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화력 에너지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절대 화력 에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지금의 선진국 독일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을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번에 자급자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력 에너지로 생기되는 전기 발전만 해도 39%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전기의 문제, 이 전기의 문제는 바로 원자력과 대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분명 신재생 에너지가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 있는 랑스 발전소, 랑스 조력 발전소, 세계 최대 규모인 조력 발전소에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이윤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오히려 더 좋게 조성을 하면서 오히려 관광지로서 곽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러한 조력 발전소가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라늄 1g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낼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는 우라늄 1g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풍력, 조력 이러한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라늄 1g이라도 그 위험한 물체 1g이라도 들어가는 원자력과 아무것도 우리 곁에 있는 조력, 풍력, 수력, 태양력을 이용한 에너지와 과연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인명피해를 들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나 체르노빌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생물, 동식물들이 이런 피폭을 당하여서 그것이 또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왔습니까? 이런 점을 보았을 때 피폭의 우려가 있고 또 작은 실수만으로도 원자력이 우리에게 큰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비교적 영향을 덜 미치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다면은 또 저희가 주장하는 조력 에너지와 태양력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또 그 전기 발전을 충당을 시킨다면은 오히려 원자력보다 더 단점이 없게 장점을 부각시켜서 더 우리나라의 에너지 발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효율성, 안전성 두 가지 모든 면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우월하며 원자력 발전은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이유가 어떠하든 정지된다면 에너지 36%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는 가끔 여름에도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로 점진적으로 중지를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중지라는 면에서
저희는 극단적인 아주 여기서 한순간에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특히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서는 조력 에너지와 같은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사용하여 그것을 대체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 시장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아직 따라오기에는 멀었다는 자료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는 그럼 나중에 교차드릴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수력 발전, 조력 발전, 바다를 막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 환경단체가 자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 발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에 따른 소음 문제, 조망권 등의 희생이 따릅니다. 왜 완전히 확보가 되었고 존엄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자는 것인데 왜 무조건 반대하시는 겁니까? 존엄성 확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저희는 환경단체에서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랑스 발전소에서 이런 경제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랑스 발전소에서는 분명히 생태계를 잘 조성을 했고 심지어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았을 때 과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쪽은 오히려 이러한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지하는 분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발언자님께서는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20개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21개이고 더 추가로 하나로 원전과 K스타 원전을 아십니까? 네. 네, 과학기술 발전과 안전성 연구를 하는 순수 한국 원전입니다. 킨스에서 실시하는 안전 대책은 아십니까? 네. 그러면은 환경 방사능 추정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전국에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사실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와 그리고 또 일본에서 지금 있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설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은 지진 설계로 가장 유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내진 설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심지어 7.0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힘으로 막지는 못하는 자연재해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로 일한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인명피해를 더 많이 낳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안정성만 두고 봤을 때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래서 더욱 원자력 에너지를 지향하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비드팀의 요약을 담당할 반대측 발언자 이종호입니다. 한국에서 원자력을 중지하면 안 되는 이유, 요약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자력이 가지는 경제적 의의는 어떤 타 에너지보다도 큽니다. 우라늄 1g만 있으면 석유 9드럼, 석유 3톤 가량의 에너지를 낼 수 있고 우라늄 28톤만 있으면 100만 kW급 원자력 발전소를 1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증진으로 국가적 차원의 이익도 만들어내며 낙후 지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 설치는 그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 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원자력에 대한 설계와 관리는 세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프랑스,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MMIS, 인터로크, 페일세이프 시스템과 같은 핵심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기구에서도 기술의 세계화를 부탁할 만큼 그 체계가 뛰어난 아톰케어도 관리에 있어서 안전성에 한몫 크게 기여합니다. 이것은 과학 기술이 이를 보증합니다. 셋째, 현재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수출액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1200조 원 규모의 원자력 시장을 따라오기엔 그 규모가 너무나도 작고 국내 차원으로 볼 때도 현재 우리나라는 공업국으로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대체할 에너지의 발전량은 이를 만족시키기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안으로 삼는 것은 집을 사지도 않은 채 정원부터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안도 수렴되지 않은 채 어떻게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점들로 일컬어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은 중지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팀과 상대 측의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바로 상대팀에서 매우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경제성. 두 번째 논점은 안정성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하는 세 번째 논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일단 첫 번째 경제적인 논점의 측면부터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발견된 그리고 이미 충분히 개발된 에너지 자원 중 원자력이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전 중에 있는 그리고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천만에 있는 조력발전소와 그리고 강화 일대에 현재 짓고 있는 조력발전소, 이런 것들은 원전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전력 발전량 1320MW, 이것은 1000MW인 원전의 1호기보다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소는 약 세계 전체 전력 사용량의 2배를 커버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신재생 에너지의 특별한 특성, 각 지형에 맞게 개발될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함께 종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신재생 에너지만의 복합적인 특성에 의해서 원자력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정성입니다. 물론 상대 측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들어주시면서 원자력 발전의 향상된 안정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정성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진 설계, 일본의 건물까지도 모두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적인 에너지, 그것이 바로 미시적인 세계의 원자력의 힘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 문제는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상대편 발언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진 강도와 수위 상승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 지진 강도는 7m이며 수위 상승은 3m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0.2 G라는 수치로 안정성의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동 전 안전성 실험 결과에서 내진 설계된 원전 시설에 대해 내진 저항력 평가 결과 0.5G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0.5G는 수치로 환산한다면 8 정도의 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황태평양 조산대가 아니기에 이런 지진은 더욱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상승면에 있어서 3m라고 하셨는데요. 3m는 울진부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승폭입니다. 하지만 울진부지는 이에 대해서 부지 자체만 10m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진, 쓰나미 현상 모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 무조건 만약이라는 말을 들어서 반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일단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내진 설계는 7.0이라는 것은 보통의 지진, 그리고 일본의 지진이 보통 4에서 5 그 사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연 피해는 예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예상한 수치보다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수치보다 넘은 결과가, 이러한 지진이 나올 수 없을 거라는 결과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한 가지 모순을 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원자력 기술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인명피해가 적어질 것이다, 또는 이러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대체에너지 발전소 이런 것들은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두 기술을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의 모순 아닙니까? 그 발언에 앞서 제가 말하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현철 박사님은 한반도의 역사적 지진 기록과 지질 구조 등을 보아 최대 7.0의 지진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은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걸 재차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나라는 설계에 있어서 원자로 반경 320km 지역의 지진 및 지질 특성 평가를 반영하고 이에 예상되는 최대 지진을 0.2G로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은 내진 저항력 평가 기준 결과 0.5G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안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빈민층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기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 삶의 질을 잃는 것, 확대한다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존엄성 훼손이 아닙니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방금 엄청나게 많은 그 엄청난 기술 진보들이 객관적으로 확실히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까? 또한 아무리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고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원자력 발전 탄생부터 폐쇄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원자력을 중지하자는 것은 원자력 발전의 진가를 모르고 말하는 비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원자력의 경제성을 떠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원전은 존엄성 훼손이 아니라 수립입니다. 날이 갈수록 계층 간 격차의 갈등 소지를 키워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원자력이라는 기둥을 뽑아낸다면 갈등이 해소는커녕 계층 격차의 심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도시 중심에 치우친 우리나라의 모순적인 경제 발전, 그로 인해 중요기관과 산업시설의 지역 편중 현상, 또한 각종 복지 혜택이 한 곳에 집중되어 각 지역의 감정 문제와 인권 문제로 추락할 가능성과 통합의 어려움은 원전이라는 통합적 에너지원이 없다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균등하고 조화로운 발전으로 인한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범국민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전이 뒷받침해주고 있기에 가능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더 아름답게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원전 발전 중지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전력 사용 비용이 증가한다 해도 상위 계층은 어떠한 방법이든 자체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피해도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서민층 그리고 빈곤한 국민층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없어 인가적 결과로 정보화 시대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정보의 격차까지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것입니다. 에너지 사회에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마치 부양할 붐 없는 고아로서 즉 자원 없이 생존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미 확보된 안정성에도 보고도 굳이 중지하자는 일부의 의견은 전체를 보지 못한 부분적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값싸고 안전한 전기를 포기한 대가로 서민층이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없다면 공동선은 어찌 논하겠습니까? 결국 이는 우리의 문제이고 지금 내가 공부할 책상을 한껏 밝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론을 정리하게 된 찬성 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계층 간의 갈등이 과연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인지 아니면 발전소를 짓는 것의 문제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서 도시에 짓지 않고 농촌에 짓는 거 아닙니다. 모든 발전소가 만약에 그렇게 균일하게 지냈다면은 그건 계층 간의 갈등을 오히려 해소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대체 에너지가 오히려 자연을 많이 필요하는 에너지가 농촌 지역에 지어진다면 이건 오히려 계층 갈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 측은 원자력 발전소가 모든 발전소의 기준인 마냥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 에너지를 에너지와 전기로 바로 귀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없어지면 이런 에너지 전기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모두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 토론에서 저희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가장 이 토론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는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적인 발전이 지금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두 가지 기준잣대를 이중잣대이 되는 모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 위험성은 원자력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효율성이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자연에서 얻는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크며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전량 수입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량 수입은 결국 해외 의존도를 높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 효율성으로도 절대 원자력이 신재생 에너지를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세 면이 모두 국토가 해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에 있어서 물론 경쟁이지만 또한 토론이라는 게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토론 매우 쟁쟁했고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디베이트 등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저희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매주 디베이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교육해 주시고 있어서 이번 이 대회 슬로건처럼 매주 전 국민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날까지라는 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학교에서 따로 준비를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끼리 같이 모여서 가끔씩 방에서 통제해보고 간단한 리서치 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대회장에서 최대한 즉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완전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즐기려고 나왔어요.
그렇죠. 다 경험이고 디베이트라고 하는 게 꼭 의견 대립이고 흑백무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의견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즐기는 거죠. 전국에서 많은 체육관들이 올라와서 붙는 게 저희는 매우 즐거운 장면인 것 같고요. 또 이번 프로그램도 준비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서 저희가 과연 이 정도 리서치를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글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서 계속 저희가 잘못된 점을 고치고 또 다시 토론하고 또 다시 토론하고 하면서 뭔가 고치는 자세나 뭐 이런 자세를 배운 것 같아요. 절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워낙에 친구들이 잘하고 진짜 차분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우승까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나름 기쁘네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